시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전당대회에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선출됐죠. 그렇죠. 민주당 이해찬, 이제 바른미래당 손학규, 민주평화당 정동영 이 세 사람이 보도가 많이 됐는데 2007년 대통합 민주신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격돌을 했어요. 맞아요. 정동영 후보가 됐죠. 그 이제 11년 됐지 않습니까? 다 당대표로 복귀했네요. 그러게요.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참여정부 때 이제 후반에 정책실장, 청와대 네. 정책실장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거의 이제 같은 세대, 같은 그룹이다 할 만하죠.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까지. 네.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어쨌든 현실로 눈앞에 드러났습니다. 뭐 예상했던 반대 정말 그대로 됐네요. 그러게요.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귀환했을까요? 이게 구조적인 요인이 있는 게요. 작년 5월에 대선이고 올 6월 지방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1년 동안 정치권이 문재인 대통령, 홍준표 전 대표, 안철수 전 대표, 유승민 전 대표 대선 주자들이 모두 전면에 그대로 있었어요. 맞아요. 대통령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야당 리더들도 모두 대선 후보들이었기 때문에 연장전 느낌도 좋고 피로감도 높았는데 이분들이 일거에 이선으로 빠졌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끝나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차기 주자급들이 나서기에는 좀 이른 면이 있고. 많이 이르죠. 예, 그 애매한 진공 상태. 이게 바로 올드보이들이 귀환할 수 있는 공간이 된 거죠. 예. 그리고 좀 미시적으로 보면은 이해찬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가 후보로 나서고 당선이 유력해지면서 나머지 정당에서 여당이 저러는데 우리도 거기 이제 좀 버금가는 카드가 나와야 된다. 맞서려면 이급 예. 정도 그런 거. 정동영, 손학규 두 사람은 그 덕을 본 게 분명히 있죠. 네. 어쨌든 다들 복귀했는데 네. 일을 잘 할까요? 이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분들이 뭐 개인적 능력이 부족하다 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 역시 구조적 문제인 게 김병준 비대위원장 포함해가지고 이른바 오너십이 있는 인물이 아니에요. 대주주들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다고 뭐 자기 주자를 유력해가지고 그 대중적 인기를 바탕으로 당에 대한 장악력을 높여나갈 것인가.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것도 아니죠. 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상대적으로 제일 낫습니다. 친노 친문으로 이어지는 이 민주당 주류의 좌장, 뭐 최고 어른 네. 이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손학규 대표는 뭐 안철수, 유승민이랑 그 대주주 사이에서 좀 애매하고 정동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선명한 진보적 가치를 내세우는데 막상 민주평화당 지지층이라든지 구성원들이 그 가치에 동의하느냐 또 좀 아니고. 온도 차이가 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말할 것도 없죠. 말하자면 지분이 뭐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분도 없고 뭐 어떤 대선 주자 이미지도 별로 예. 없고. 그러니까 이 지금 당 대표들은 자기 당 내부에서 어떻게 좀 장악력을 높여 나가느냐, 파워를 올리느냐 이게 첫 번째 과제일 거예요. 특히 야당 대표들은요. 예. 어쨌든 뭐 정치 오래 하신 분들이 네. 만났으니까 뭔가 대화와 타협, 협치 같은 건 조금 나아지지 않겠나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이 개별 정책에 대한 조율도 있고 또 제도적 과제 있지 않습니까? 제도적 과제? 개헌, 뭐 선거구제 개편 이런 이야기 있죠. 정말 뜨거운 감자죠. 예. 청와대에서 아마 문 대통령이 곧 당대표들 초청하지 않겠어요? 저는 이제 곧 할 것 같은데. 해야죠. 예, 뭐 이해찬, 김병준, 손학규, 정동영, 이정미 다 같이 만날 겁니다. 그렇죠. 제일 시급한 이슈는 한반도 문제겠죠. 예. 남북 정상회담도 코앞이고 특사도 내일 모레 방북이니까 이게 뭐 한국당 같은 경우에도 김병준 비대위원장이니까 홍 대표 때랑은 조금 다를 것이고 네. 뭐 요거는 이제 분위기가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다음이 선거제도 개편이 의제로 오를 수 있겠죠. 마침 지난 8월 16일에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한 말을 제가 좀 인용해 보면은 예. 요즘 선거 개편 관한 논의가 국회에서 활발하게 재개되는 걸 보았다.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네.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대통령 개인적으로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네. 이랬거든요. 그럼 이건 이제 될 수 있을까요? 근데요, 이게 표면적으로는 뭐 다 싫어하는 사람 없고 다 좋아하니까 되는 거 아니냐인데 결국 여론이 지지 않느냐 마느냐 아니겠습니까? 네. 만약에 이런 개편이 이른바 올드보이들의 뭐 정치적 생명 연장 혹은 나눠먹기식으로 비춰지면은 순식간에 힘이 빠질 겁니다. 과거에 내각제가 안 된 이유도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은 내각제가 분명히 장점이 있다. 서구 유럽에서는 뭐 그렇다라고들 많이 했는데 이거 결국 돌아가면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대통령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각제에서 총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구심을 떨쳐내지를 못했거든요. 예.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지금 당대표들이 과감하게 뭔가를 내려놓는다면 힘이 붙을 거예요. 내가 대통령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를 중심에 뭉쳐라. 이것보다
내가 뭐 더 욕심이 있겠냐. 알겠습니다. 여기서 끝이다. 이런 게 더 나을 거란 거죠. 내가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라는 식의 자세를 보여야만. 그렇죠.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어요.